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제 낙폭을 키웠던 미국 증시 조금 전 개장을 했는데 현재는 지금 3대 지수가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0.29% 상승, 하지만 나스닥이 0.72% 내리고 있고 지금 엔비디아도 낙폭을 더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 시각 미국 현지에서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 연결해서 이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저희가 주목해야 할 일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일정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주요 지표는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전달보다는 하락할 거라는 수치가 나올까 예상이 좀 많고요. 사실 7월달 같은 경우는 허리케인 베릴로 인한 영향을 좀 받았고 이미 여러 가지 7월 관련된 노동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이 전체적으로 낮게 나올 거라는 예상이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러고 나서는 오늘 베이지북이 나오게 되게 되는데요. 연준이 각자 자신들의 영역에 대해서 얼마만큼 실업률이나 노동 관련된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는지 아니면 안 좋아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지표다 보니까 이번 베이지북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그 전에 공장 수주와 아틀란타 연준의 GDP 나와야 되는 업데이트까지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베이지북은 좀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특히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어젯밤에 나왔던 지표들 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ISM 제조업 지표 나왔고 GDP 나우도 지표가 나왔는데 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아무래도 시장에 충격을 준 걸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저께 좀 전체적으로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제조업 관련된 지표가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섹터에서 하락이 나왔는데요. 8월 제조업 활동이 전월 대비 느리게 수축을 했다는 하지만 수요가 약하고 생산 감소에 대한 투입물이 증가를 했고 사실 지난 22개월 중 21번에 해당하는 수축 기록이 있었고 8월 제조업 활동이 5개월 연속으로 수축을 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조금 더 크게 반응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에서 좀 주목할 만한 인터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몇몇 섹터 내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 중 가장 큰 내용 중 하나가 사실 이번에 여러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의 소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나왔던 내용이 연준이 어떤 때 얼마나 금리 인하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고 또한 대통령 선거 관련돼서 어떤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섹터가 여기에서 수혜를 받을지 얘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 자체를 2024년 4분기 혹은 2025년 쪽으로 미뤄두고 있다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대선 후에 조금 더 다시 또 ISM 제조업 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제조업 지수는 아마 당분간은 조금 반등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GDP 나우 지수 같은 경우는요. 일단 예상치를 발표를 하는 건데요. 일단 예상치가 시장의 컨센서스는 2.5%였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낮은 2%를 기록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마지막으로 일본 쪽에서 우에다 총리가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을 한 번 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딩에 대한 우려까지 아마 이 세 가지 이유로 어저께 주가가 급락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네, 결국 어제 시장 내용을 보면 좀 8월 초의 모습이 재현되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이 ISM 제조업 지수 관련해서 시장이 반응한 이유를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이 내용 앞으로도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엔비디아로 가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어제도 낙폭이 깊었고 오늘도 1% 내리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제 간밤에 반독점 조사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현재 법무부가 엔비디아를 지금 현재 소환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반독점 관련된 조사를 들어간다. 정확히 말하면 쿠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현재 다른 기업들의 그래픽카드를 사용했을 때 불이익을 주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대부분의 애널리스트사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 투자 심리 쪽에서 조금 압박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아직까지는 법무부가 엔비디아에 대한 기소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보니까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기소를 할지 말지가 아마 결정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법무부가 마소, 엔비디아, 구글 여러 기업들에 대해서 반독점 관련된 소송 혹은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합의에 이르는 일부 사례를 제외를 한다면 긴 법적 분쟁에 들어갈 것을 조금 우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이 장마감 이후에 전달이 됐고 그 이후에 엔비디아가 장 이후에도 마이너스 2%까지 적동이 됐는데 아마 커다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장 마감 이후에 나와서인지 오늘 장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고 이 리스크가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함께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경기, 중국 증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국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치를 취한다는 소식이네요.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 중국 관련된 소식이 아직까지는 한국 뉴스로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현재 블룸버그에서 독점으로 보도를 한 뉴스인데요.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최대 5.3조 달러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두 단계를 통해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전달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 가계 소비를 촉진하고 은행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발표를 하면서 금융규제 당국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80bp 가까이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고요. 첫 번째 인하는 몇 주 내에, 두 번째 인하는 내년 초에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우려사항은 현재 중국 은행들의 마진율이 너무나도 낮은 상황이고 현재 사상 최저 수준 1.54%에 해당하는 마진율을 기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더 금리가 낮아질 경우 은행들이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하게 되면서 은행들이 무너질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직 최종 결정은 고위 지도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참 다른 방향이지만 우리나라도 중국도 부동산이 큰 고민이구나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인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시간에 인텔에 대해서 자세히 최근에 많이 짚어주셨는데 인텔의 몰락이 어디까지 갈지 좀 다우지수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여러 애널리스트들이나 로이터에서 보도를 한 사항인데요. 현재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현재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부진한 주가, 미비한 AI 분야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나온 인텔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다우존스 지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현재 인텔의 주가는 2013년 후 최저 수준이기도 하고요. 뉴욕 증시는 그로 인해서 8.8%가량 하락한 주당 20.10달러의 매가 전체적으로 어제 거래가 마무리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인텔이 추가적으로 다우존스에서 빠지게 될 경우 주가에 조금 더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결국 지수에서 빠지게 될 경우 지수 투자를 하는 ETF들이 투자하는 돈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인텔은 현재 여기에서 추가적인 악재가 나올 가능성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인텔이 최근 들어서 역대급 구조 조정안들을 내놓기는 했지만 사실 시장 반응은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발표했던 전체 인력의 15% 감축 혹은 최근 들어서 매입을 했었던 이제 알테라 기업을 독립법인으로 분리해 기업 공개를 한다라는 내용 혹은 320억 달러의 규모의 독일 공장 건설 계획을 백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인텔의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한 결론은 전체적으로 다우지수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얼마만큼의 구조조정이 있을지는 조금 더 정확한 결정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하고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주신 차트에서도 인텔의 주가가 계속해서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 자, 어제도 낙폭이 깊었고 오늘도 추가 하락세를 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이도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